갈 힘이 없냐고? 알기 없네요. 지난 월요일날, 토요일날 법부장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날 엄청들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하시고서도 어머니들 일요일 김천 집회에도 가시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그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근육이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날 평소에 3,000그룹, 5,000그룹밖에 못 걸었는데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걸음수를 확인하니까 17,000, 18,000 그렇게 걸었더라고요. 야, 이거 별일 아니었는데 내가 이 정도 걸었으니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변함없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계시면 여러 동지들 그날도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함께 주시는 그 힘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힘이다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가슴이 불안합니다. 예수기도 3번 하면서 기독교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한반도 평화기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운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사회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운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국력 통토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운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송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지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마치 그 벚꽃장터 그때도 오셨는데 가장 멀리서 함께하러 오셨어요. 전에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뛰면서 여기를 다녀갔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오셨어요. 오정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영훈님한테 오늘 진행을 부탁받고서 또 이렇게 어느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또 부탁드려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우리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벚꽃한테 많이들 다녀가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박사님 요 별로 얼굴 많이 안 나가네. 박사님 고맙고요.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지난 토요일날 우리도 모처럼 한번 웃고 그랬죠. 365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겠죠. 맞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적당하게 망가진 모습 보니까 저도 얼마나 속이 끼웠는지 저도 힘들어 좋았거든요. 우리 할머니들 부침한다고 많이 가셨어요. 저희들 예책이는 한방 깔고 하는 것 없이 이나저나 우리 할머니들 욕 보이고 우리 동지들 벚꽃 장터라고 개가 사 꼬시가 와가 전부 다 잘들 이렇게 정담을 나누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같아서는 이게 그날 이 상업회 돌아다닐 때 우리도 그 뒤에 가가 따라붙어가 여기 춤을 안 추고 싶었는데 저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붙이고 하여튼 내일 나와서 우리가 수행하고 악을 쓰고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녹록지 않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고 우리보다 더 암울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소송리가 적어도 불소식이 돼야 되겠다. 오늘 같은 날은 불소식에 그죠? 토요일 같은 날은 화로 그죠? 또 4월 22일이니까 그때는 장작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 두번 하는 이 아침 행동이 동아 행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보다 어렵고 국가의 소리 미치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그런 이웃들이나 우리 각자의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그런 자리로 얘기했으면 합니다. 그죠? 예? 어제는 4.3 제주 추념 만한 날이었습니다. 마땅히 국가가 기념일로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늙은이들이
서북 청년단들이 나타나서 이 시국에 이렇게 목 놓아서 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통받았던 그날을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해서 했던만 윤석열이 나오는 거 웃지 알고 서북 청년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참담함을 이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어쩌면은 철저하게 우리 몸 안에 숙주처럼 암덩어리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대한민국을 어쩌면 그네들이 주류 인양 밤거리를 보이지 않는 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 내가 어릴 때인데 그 자리에 가서 종북몰이하고 내가 참 이 한시를 살면서 우리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그건 잘못했고 그거는 크게 나중에 언젠가는 의사로부터 꾸짖음을 할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모자 알찬 밑에 여기에 뭐 하나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이제는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결코 잘 살 수 없고 어쩌면은 수업 이전에 그네들의 양심이 제주를 떠나기 전에 다 녹아내렸어요. 제2의 정광의 제3의 김정의 이런 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을 피를 이어가는 게 어쩌면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이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인가 뭐가 있잖아요. 검수 한바퀴 놔놓고 이 절차를 어겼으니까 뭐 헌재 결정이 좀 이렇게 우습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면 많이 말해라.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절차를 존중하는 그 법무부 장관 집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우리 소동에 와서 한동훈 입을 딱 갖다 적용시키면 한동훈은 여유에 있는 우리 국방부나 여유에 있는 경찰들을 다 견행범으로 다 잡아가야 돼. 맞습니다. 이 새끼들은 필요할 때는 절차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외면할 때는 안보를 얘기하면서 모든 걸 다 무시하는 이 이중구조화된 이런 대가빨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커녕 거꾸로 질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재의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사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혁신선 일어나놓고 뭐 얼마 전에 또 그 자유민주주의 서밋인지 나발인지 그 뭡니까 외교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뭐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연설하고 자빠졌더라. 얘라 씨발로 연설을 그거 할 때 이거 소송에 와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 남들이 보면은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집안의 자식이 저가부리 뒷배를 믿고 속 그럴듯하게 되면 대가리는 아무도 경기 없는 게 처짓기는 그걸 뭐라 합니까? 철부지라 해요. 철부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없인 여기고 자기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과거까지 뒤바뀌어가면서 역사를 거꾸로 불태시키면까지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는 그 대통령이 무슨 시기를 얘기하고 무슨 놈의 인권을 얘기하는지 내가 이게 가방차 문제는 이제 일본 가서 사고 쳤는 거는 뭐 쪽팔이 정도야 우리가 그들에게 견뎌낸다 칩시다. 이게 앞에 4월달에 이제 미국 간다 카이. 원래 이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제 조율이 성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정상회담을 해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상회담 의전은 없고 그 가수 이름 뭐죠? 그거? 블랙핑크. 멀쩡한 그 블랙머신 있잖아. 블랙핑크. 핑계탄지 지랄이 이제 그 구슬에 보면은 블랙머신이 치면은 가수 뭐 노래 이름은 안 나오고 정치인만 치냐 어때? 의전은 실종자가 없고 가수 이름만 나오는 이게 현재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사요 정치 현실이 미국 공감을 막아야 돼. 왜? 안 가도 사고 쳐나보면 가마 이거 씨발 무슨 사고 칠지. 아니 대통령이 국민의 근심을 들어줘야 되나 국민이 대통령을 해야 되나 이 중이 바뀌었어. 솔직하게 걱정돼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보면은 윤석열이가 이번에 미국 가면은 사과 7개 1번, 사과 7개 2번, 다 1번. 이 뻔한 거를 왜 세빈이가 미국 가려고 하는지 몰라.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인도 태평양 인간 지랄인간 거기에 대해서 더 공모해라. 또 하나는 북한 때문에 우리가 그거하고 합동 군사훈련 많이 했으니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런 속도라고 올 것 같고 지금 중국하고 자꾸 너가 뭐 어쩌고 하는데 철저하게 중국 좀 돌아가라.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뭐 사인 다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의 이런 속셈들을 사드 배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맹목적인 무방이 아니고 그 새끼들은 정말로 동맹이라는 흐름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침략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우리 한국 사회에 알려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덜 알려진 거죠.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려움이 시작됐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뉴스 어디에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맛보기로 양념표로 잠깐만 나올 뿐이지 통계치로 실제 실업률이 얼마고 중산층이 얼마나 무너졌고 우리 제조 체감지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미국의 엘런인지 지랄인지 야한 이름을 다 알아도 우리나라의 뭡니까 한국의 총재 이름은 잘 몰라. 이게 우리나라 것이 이제 경제가 어려운 게 막 이제 시작했을 뿐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상저하고라 아닙니다. 상저하저야. 이제 시작이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뭉쳐들이 이제 어려움을 바꾸고 있는데 수출이 개판이잖아요. 실제 이게 지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 내수 경기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경제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 같으면은 실제 경제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 옛날 로차와 계속했던 러시아와 중국을 윤석열이가 찾아가야 돼. 시발로 파도 안 해. 거꾸로 더 중국을 고립시키고 러시아를 더 고립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미국이 문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따라 할 필요 없어. 거꾸로 고무시라도 팔로 정주의가 그런 것처럼 중국을 달려가야 살살 걸어가도 북한으로 가면 몇시나 멀리 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 가까운 데를 두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헛질을 하고 올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가 시진핑아 실제 우리가 너하고 좀 덤벼들 거는 속은 안 그렇다. 미국 전마들의 원적 지할 거라니까 여기서 잠깐 맞춰야 되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그 시원해 한마디 하면은 시진핑도 대국이니까 그렇다겠어요. 그러나 너가 한국 입장 안 가. 사살 우리도 무역 다 할게. 여권 많이 가줄게. 이게 되니라. 너 경제가 그런 거 있습니까? 장애가 고무줄 사면서 돈 없으면 뭡니까? 물건하면 되거든? 하면서 안 그래요, 그죠? 이래 경제 영토를 스스로 고립화시키고
내동댕이 치는 이게 대통령의 모습. 세계 시장의 30%를 중국이 쥐고 있어요. 인도 태평양의 전략이라 해놓고 인도는 점점 미국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가에 따라갑니다. 이거 웃기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인도는 없어요. 인도는 독일 청청 요시하고 안 먹습니다. 실제 우리가 미국 따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미국 따라 했다가는 정말로 요절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이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다워야 되고, 대한민국은 지리적인 노총지를 이제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로 삼았어.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구에 우리 그 태평양 판하고 이게 지구판하고 우리 그 육지하고 이게 만나는 가격판을 마음껏 전략적 노총으로 삼는 그런 기회가 벌써 왔어야 돼. 실제로. 근데 이거를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안고 가야 될 경사자고, 저도 그래요. 국정원장 놔두다 뭐예요? 살모시 밤에 판문점에서만 내가 거기 가라. 자, 미국이 적하이. 자, 우리 언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끌리고 평소에는 우리끼리 대화하자. 하나 돼! 아멘. 아니, 국정원장이 뭐하니라? 제일 위험한, 속된 말로 미국이 제일 위험하고 우리 그 종북 세력들하고 몰아가는 빨갱이들한테 북한은 없어져서는 안 될 존재들이. 미국 새끼들은 거꾸로 북한에 살아있기를 원하고 분단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빨갱이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작자들, 이순자들, 정광호의 아들 이런 아들은 북한으로서만 존재 가치가 없는 아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북한은 내한테 만약 국정원장 비서 말고 그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달아줘봐. 전화 만나네. 같은 위원장이. 위원장이 만나가. 어이, 영아, 니네 하나 같은 위원장 아이가? 나도 미국 때문에 죽겠어. 이거 그렇잖아. 고용통신부가 미국 때문에 죽는 거는 사드 위원장이나 김정은이나 똑같아. 이런 동주기성을 놓고 대답하는 거야. 야, 왜 그래? 네가 원하는 거는 체제 안정이고, 네가 원하는 거는 네 목숨 아이가. 네 목숨 우리가 보장해줄게. 체제 안정 보장해줄게. 이래 하자. 미국 가가지고 여기 봐라. 너가 잡을 막 북한의 실체는 그게 아니던데. 과거에 그 핵실험장 다 흩기더라. 막 그 천막 지나놓고 유세에서 찍어이 그를 떠나 비지. 과거에 아무것도 없더라. 얘기해가. 미국 아들을 적하면 정말 또 뭔지 우리가 바로 와가 여러 국민처럼 합니다. 지난번 문제처럼 판문점에서 둘이가 얘기할 게 아니고 대만 김정은 서울역에 들고 와가. 그래서 바로 국민들 앞에서 담화문 발표해가 미국의 불신 북한의 불안함을 상호를 치시겠어. 진짜 북한에 한 방 더 쏘면은 뭐 10억씩 날아가는 그 책대 같은 돈을 북한 민주를 위해서 쓰게 하고, 우리도 미국 무기 매년 4조 10조 사지 말고 그 돈 갖고 북한에 또 아니면 우리 국민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도와드리면 이게 민생이지. 엉뚱한 데는 나 좋고 미생 지랄등하고 저끼리 싸우는 이런 새끼들은 전부 다 내가 씨발 몇 달에 내가 니가 박수 갈았어. 너도 그 간마도 찌꺼리지. 하여튼 우리는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불쏘시입니다. 그죠? 네. 4월 20일 날은 장작돌 하는 내는 날이 또 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919년 3월 1일을 실제 해방 후에 우리 국민들이 유가 선언을 하고 외쳤고
헌법 조문에 수록됐습니다. 미국의 침략을 침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지금은 동맹이라 하지만 언젠가는 역사는 이 소송리 침탈을 저는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분단 이후 최초의 미국 새끼들하고 맞짱떠서 굴하지 않고 미국 새끼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게 한 그런 곳이 소송이다 라고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내가 믿습니다. 다니 목회자님들 설교하는 것처럼 지치지 말고 즐기면서 내가 이 며칠간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봄이 돼가 몸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점부채가 좀 더 들뭉술하게 좀 주제여가 욕도산한테 오분만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세배를 얼마나 구수한 말씀인지 불러서 목사님도 경청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자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배 목사님 모시고 오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betfage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유전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토요일 벚꽃 장소는 참 좋았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짝 만개한 부드러진 벚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방에서 소동리로 달려오도록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어 또한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 할매들 주민들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소서. 소송리의 365일이 그날만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미제 새끼들도 얼씬거리지 않았고 경찰 버스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우리만 평화를 외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놀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소송리가 다시 그렇게 오직 우리만의 기쁨이 있는 그런 일상의 소송리가 되게 하소서. 그날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미제를 상대로 또한 사드 없는 세상을 향하여 소송리에 있는 사드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평화의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해 주신 말씀이 저는 토요일날 저는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 근심, 이런 저러한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회상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오로지 즐겼어요. 정경이석에서 영호님이랑 같이 아주 그냥 끝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기절한 거 같아요. 양대나 뿌리고 와차 놓겠다. 제가 어디 그 다른데 긴장된 데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평화를 온전히 이렇게 맛봤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여기서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복음서는 아주 여러 군데에서 그 제국을 풍자하고 또 제국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끊임없이 증거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이제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 거 아시죠? 또 그 부활절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게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이제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쭉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야, 내가 이 이스라엘 지배 세력과 한판 승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가지고 갈릴리에서 쭉 활동하다가 마지막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때가 이스라엘은 명절이에요. 6월절이라는 명절을 기념하는 날인데 6월절이 뭐냐면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순순히 내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애굽 제국의 그 철퇴를 가한 게 10번째 재앙인데 그 모든 이 애굽의 그 첫째 난 장자들을 마지들을 사람과 가축 물론하고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히브리 백성들은 무사했어요.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천사가 넘어갔다. 그 6월절이라는 게 넘을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이렇게 오늘은 참 일찍 끝났나 저는 원래 시간이 된 건가요? 아직 제가 주옥 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때가 되면은 로마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기병부대와 보병부대를 앞세워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이제 그 진군을 합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그 예루살렘의 그 치안을 이제 그 평정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거든요. 서쪽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여기 베다니 벳박에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쪽은 완전히 중무장한 최강 그 무력인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국의 무력을 과시하는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예수가 그 무기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은 중무장한 로마의 기병부대와 또 그 보병부대가 말을 타고 위용을 과시하면서 무력을 과시하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대조돼 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무게 없는 빈몸으로 예수 무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 들어온 로마의 그 부대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무력과는 관계없다. 그런 보병부대, 기병부대와는 관계없다. 모두가 다 평안하게,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런 세상이다 하는 거를 증거를 하는 거죠. 정말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제새끼가 이 부역 권력의 그 부역 권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여기에 그 군사주의의 그 아주 극단의 상징인 사드를 배치해서 이걸로 뭐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다 정말로 헛된 짓입니다. 그렇죠? 우리 쓰는 말로 허방입니다. 허방.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군사주의, 무력, 전쟁 무기 이렇게 가진 놈들만 그냥 설치는 그런 아주 부질없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질없는 군사주의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서쪽으로 들어와서 로마의 그 중무장한 부대를 풍자하고 무력화시킨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드 없는 세상이 진정 우리의 세상이라고 외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이고 방향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또 보증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옳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사드 없는 세상, 진정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향하고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참 좋았습니다. 주변에 경찰 여러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좋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은 연대원 단체도 없고 주민들끼리만 있습니다. 이런 날은 한 10분 좀 늦게 해도 됩니다. 아직 7시 반 되려고 하면 한참 남았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7시 15분 딱 되면 로봇처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년 내도록 여기에서 살부대 끼면서 봐야 되는 사이인데 좀 유도리 있게 합시다. 유도리 있게. 유도리가 뭔가요? 도리도리 유도리가 뭔가? 아차.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윤석열이도 뭐 일본 가서 하고 오는데 우리도 유도리 있게 좀 너무 먹하지 맙시다 좀. 지난 토요일은 저도 좋았습니다. 정말 꽃비가 내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동기들이 옆에 있고 해서 하루 종일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터져서 혼났습니다. 다들 그러셨죠? 그래도 그런 날이 얼마나 좋은지 그날을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365일 중에 364일을 이렇게 투쟁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입니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민중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등골을 빼먹는 것이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제 나라 민중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중들까지도 못 살게 만드는 지구상에 나타나서는 안 될 폭력적인 잔인한 정치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는 비단 미국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로마도 그렇고 중국을 지배하던 태권도 그렇고 이 민중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민중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체제가 제국주의입니다. 거기에 복무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매국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매국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에 가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데 거치지 않고 미국에 가서 무엇을 펴줄지 알 수 없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주한미군은 침략이다. 주한미군은 침략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군은 사드 갖고 미국으로 떠나라. 미군은 사드 갖고 미국으로 떠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한반도는 우리의 땅이다. 한반도는 우리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주제. 동지 여러분, 마무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